신분제도, 국가통치기구, 각종 점성학, 천문학, 그다음에 농업, 유목 모든 경제 파트에 다 영향을 끼쳤고 또 종교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쳤죠. 견우와 직녀 이야기를 종교 이유로 받은 사람 아무도 없죠. 고대에는 사람들이 이러한 천문학적 지식을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로 만들었어요. 이 12월 25일 날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그 신앙은 어디서 왔느냐? 시베리아 샤머니즘이에요. 물론 예수는 12월 25일 날 안 태어났습니다. 천문학은 우리 인류의 모든 분야에 다 영향을 끼쳤습니다. 신분제도, 그 다음에 국가통치기구, 그 다음에 각종 점성학, 천문학, 그 다음에 농업, 유목 모든 경제 파트에 다 영향을 끼쳤고 또 종교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쳤죠. 고대인들은 신의 음성을 묘사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게 종교 음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악을 만들려면 음계가 필요하거든요. 서양의 칠음계를 보면은 도레미파솔라시 해서 칠음계입니다. 그럼 왜 칠음계라는 개념을 만들었을까예요? 1년 동안 태양이 뜨는 위치랑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 때가 가장 태양이 동쪽에 가깝게 뜹니다. 그래서 서쪽 끝까지 가요. 그러다 보니까 채공 시간이 길어서 낮이 긴 겁니다. 근데 하지인 6월이 지나서 7, 8, 9, 10, 11, 12 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태양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떠 있는 시간이 점진적으로 짧아져요. 12월 달이 되고는 동지거든. 가장 밤이 길 때 동지가 지나면 1월서부터 다시 낮이 길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다시 이게 백도를 합니다. 그래서 12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음계가 7개가 나오는 거는 하지 6월서부터 12월 동지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이 7개의 구간 때문에 칠음계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흰 건반 7개, 검은 건반 5개, 합이 12개입니다. 유대교의 카발라라던가 힌두교, 불교에서도 보면 인간을 소우주라고 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에 야훼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신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몸이 우주라면은 태양의 움직임을 보고 칠음계를 꼽아냈다면 인간의 몸에도 7개의 차크라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소우주론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보면 7개의 차크라. 굳이 왜 7개라고 얘기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태양의 그러한 개념과 같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별자리의 위치에 따라서 그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인류 문명 만년의 역사의 그러한 기록과 유적지를 보고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별자리 이동에 따라 수도로 옮겼구나라는 거를 그냥 결과론적으로 아는 것이지 저러한 철학을 왜 만들었을까는 저도 모릅니다. 저도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옛날 엘리트들은 그거를 굉장히 신실하게 믿었던 것 같고 사상이나 종교는 고대 시대에서 대가 끊긴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로마가 지금은 카톨릭의 성지가 됐지만 거기 원래 고대 샤머니즘 성지였습니다. 여러분 북극성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북두칠성의 주거 끝에서부터 일직선으로 쭉 올라오면 북극성 나온다고 하죠? 거기가 바티칸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바티칸의 위치가 원래 샤먼 성지였던 게 지금의 카톨릭의 바티칸이 들어선 것 뿐이에요. 첨성대가 아십니까? 바닥판과 그 위에 올린 건물이 19도가 어긋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19라는 숫자. 천문학에서 중요한 숫자인데 천문학에서 중요하면서 이게 우리 인체랑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소우주라 생각하니까. 인간의 영혼은 이 정수리로 들어와서 북극성으로부터 삼신할머니의 기운이 정수리로 들어와서 그 기운이 척추를 따고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나가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 주기입니다. 우리 수명이라 부르죠. 그래서 척추를 따고 쭉 내려가면은 척추가 쭉 자라다가 10달 되면 태어나요. 이 밑으로 내려갔다는 기운이 인체에서 절반 정도쯤 오면은 19년 걸립니다. 그래서 19세쯤서부터 옛날 때 결혼시키고 막 했던 이유가 수명, 즉 주기라는 거에 맞춰서 기운이 있는 데에 맞춰서 발전을 시켜야 그 인간이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잘 써서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거거든요. 첨성대가 19도 기울어져 있거든요. 19도 기울어져서 바라보고 있는 정면에 뭐가 있냐면 옛날 이 김유신 전설에서 나오는 천관녀가 있었던 천관사가 보입니다. 그 김유신이 자주 방문했다는 천관녀, 천관사는요 하늘천, 집관, 샤먼인데
샤먼들이 신탁을 할 때는요, 그 성교를 통해서 신탁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덕이 왕은 성골의 대를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첨성대를 짓고 바로 청관사가 바라보이는 삼신 할머니한테 기도를 하면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만든 용도가 첨성대가 아닌가라고 저는 지금 추측하고 있어요. 천문 관측 당연히 합니다. 천문 관측을 하는데 그 용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12월 25일 날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죠. 왜? 12월 25일 날 태어난 아이는 메시아예요. 물론 예수는 12월 25일 날 안 태어났습니다. 안 태어났지만은 이 12월 25일 날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그 신앙은 어디서 왔느냐? 시베리아 샤머니즘이에요. 시베리아의 북극권이라는 게 북위 66.5도입니다. 그 북극권에 가면 12월 21일 날 태양이 안 뜹니다. 그래서 22, 23, 3일에서 5일 정도 태양이 안 뜨다가 한 12월 25일이나 12월 27일이면 태양이 떠요. 태양이 안 뜨는 해. 그때부터 해서 태양이 뜨는 이 기간을 암흑기간이라고 그러고 해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그거를 새해라고 잡았어요. 이게 나중에 기독교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어.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이야기의 원래 본류를 찾아가야 돼요. 오병, 5개의 빵, 이어, 2마리의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봄에 뭐예요? 파종합니다. 근데 물고기 자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2마리의 물고기입니다. 천문별자리 보세요. 이어. 자, 이제 오병만 찾으면 되네. 오병이 뭔지 아십니까? 처녀자리입니다. 그게 9월 달인가? 그때쯤 떠요. 바로 추수기예요. 유대인들은 처녀자리를 뭐라고 불렀느냐? 베들레헴이라 불렀습니다. 베들레헴이 뭔지 아십니까? 브레드입니다. 빵. 5개의 별자리를 연결해서 빵이라 불렀어요. 2마리 물고기 3월 달에 씨를 뿌려서 5개의 빵, 베들레헴 별자리가 뜨는, 처녀자리 별자리가 뜨는 추수기에 수확을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배불리 먹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연의 순환의 법칙이지. 그렇죠? 네. 뭐 뺄 수가 다 천문이에요.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건국신화, 그 다음에 종교적인 어떤 기적, 다 천문을 우상화한 겁니다. 천문 공부하는데 힘들었다 하시죠? 여러분, 그런 거 일반인들 시키면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에는 사람들이 이러한 천문학적 지식을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견우와 직녀 이야기를 종교 이야기로 받는 사람 아무도 없죠? 견우성과 직녀성의 이야기예요. 그거 신으로 받아들이는 바보 없죠? 그걸 진짜로 종교로 믿으면 그것 때부터가 우상숭배 시대가 되고, 우상숭배가 되면 종교가 권력화되는 거예요. 전 세계 고대 종교는 고쳐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우상화된 게 많아요. 진실이 왜곡돼 있어. 우리 인간은 정말 길게 살아야 100년을 삽니다. 하지만 고대사를 배운다는 건요, 수천 년의 우리 인류의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5,000년은 살 수는 없지만 5,000년을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는 들어서 배울 수 있습니다. 5,000년의 인간의 경험을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린 그만큼 더 현명해질 거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사를 배우는 데 있어서 자신이 어떤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역사를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이제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철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한 5,000년의 인간의 흥망성쇠를 바라보다 보면요, 그 여러 가지 인간의 욕심도 많이 수그러듭니다. 인간이 무한대의 권력과 욕심을 탐하게 되면 결국 그게 자기의 인생을 조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역사를 통해서는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과 절제를, 적정한 균형점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지침서가 되기 때문에 한 개인도 그렇고 국가의 지도자들도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그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굉장히 결정하는데 좋은 지침서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과 같은 IT 시대에 AI가 모든 것을 다 하는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역사를 배우는데 결코 게을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